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네. 시각 벌써 6시 56분, 거의 7시 다 돼갑니다. 네. 자 이제는 뭐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럼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배반의 장미를 얘기했거든요. 무슨 배반의 뜻인지 장미? 혹시 아세요? 배반의 장미. 내년에는 배반을 장미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배터리, 아니고? 반도체, 네네네. 장. 아니 그냥 그냥 그 두 개. 배반의 장미. 그래요? 예, 그 엄정한 노래요. 널 네네. 두고 간 채 그냥 걸었어. 왜 하필 나를 택했니? 네. 네.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왜 하필 나를 택했니가 아니라 그 종목을 택해야 한다. 배반을 택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요? 예, 배반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도록. 좋습니다. 집중이라. 과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지 네. 배터리를 잘하는 배잘할 우리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잘할 예, 배터리를 잘하는 남자. 네, 얼마나 잘하세요? 어감이 좋네요. 배잘할. 배터리만 파고 계시니까 네. 요즘은 네. 그죠? 그렇죠. 2차 전지. 네. 1, 2년 사이 진짜 많이 바쁘셨고 네. 자료도 엄청 많이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죠? 최근에 네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증권사마다 아마 리서치 센터의 가장 주인공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 많이 사면 저희가 이제 세미나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세미나 개수는 많이 가야죠. 세미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세미나 많이 가는데 그럼 연봉도 더 많이 아유 주나요? 연봉 엄청 받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요? 네. 더 많이 그 산업별로 이제 많이 다르나요? 봐줘야죠. 네. 더 그럼요. 주나요? 세미나 당연하죠. 많이 이게 가요? 이제 뭐 회사별로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럼요. 이제 그게 이제 거래대금에 영향을 네.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130조짜리가 되었다 보니까 네.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오,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인기 저 연예 시장에서도 아주 애널리스트 분들이 인기가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대일증권 1층에 스타벅스에 가면 잘생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래요? 가끔 가보곤 했었죠. 옛날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의원과 함께 오늘 그러면 배터리 네.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제일 배터리에서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건 역시 그 IRA로 인한 수혜냐. 네네. 요게 이제 제일 자동차는 일단 좀 아닌 것 같고 네. 배터리는 수혜인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중국 맞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 그 셀 기준으로 지금 상위 6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데 그 한국 3사, 중국 2개사, 파나소닉, 일본 파나소닉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2개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업스트림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IRA가 요구하는 게요. 그래서 한국은 수혜입니다. IRA. 배터리는 수혜죠. 그게 지금 반영이 거의 됐죠.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확정은 아니죠. 이게 계속 뭐 이 중간 선거 지나고 나서도 이 보조금 주는 시기를 3년 유예안이 지금 그 발의가 된 발의가 상태고. 됐죠? 그거 외에 그거와 별도로 이 IRA에서 이제 약간 법안상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후속 시행령으로 구체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문 그대로 그냥 바로 내년 가면 글로벌 배터리 섹터 모두 미국에서 사실 영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국 업체들이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한국 배터리 sek터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예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사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는 네네. 만약에 이제 반영이 됐으면 내년에 혹시라도 이제 연말에 뭔가 뭐 정치권 미국 정치권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 뭐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게 안 됐을 경우 오히려 이제 반영된 거에서 더 빠질 거고 네. 반영이 좀 덜 됐으면 뭐 어쨌든 그렇죠. 이제 좀 더 오르거나 아니면 뭐 유지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근데 맞습니다. 반영은 아직 거의 되긴 다 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주가에 대한 반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상당 부분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래요?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사실 상장가가 이제 30만 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60만 원 왔으니까 2배 온 건데 올해 뭐 코스피 3천에서 2천 왔는데 이제 이 100조짜리가 2배 온 거니까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실 그 과정에서의 핵심 동력은 이 IRA였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업체 여기도 사실 시총이 10조가 넘는 기업인데 올해 YTD로 거의 60% 상승한 것도 이 IRA 덕분입니다. 그래서 IRA에 따른 그 수혜에는 국내 배터리 대형주들에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엎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뱉어내야죠. 네.
배터리는 게 주가의 떨어지겠지. 하락. 빠지겠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아. 이제 이게 이 미중 분쟁 구도화에서 IRA가 엎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해서 사실 바이든도 유예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만약에 뭐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배터리 섹터는 피해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오늘 이제 만났군요. 참 그 미중 정상이 만나서 아직 예. 뭐 특별히 뭐 내용이 막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네네. 거기서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혹시 그 업종에서는 좀 뭐 얘기 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만의 강론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네네. 다만 이 말씀드렸듯이 IRA가 한국 배터리 섹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이유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랑 안 싸워도 되게끔 칸막이를 쳐준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안 싸워도 미국이 막아주니까. 그렇죠. 네. 미국 입장에선 전기차 침투율 아직도 10% 미만인데 이거 키워 놔봤더니 업스트림에서 중국이 쥐고 흔드는 그 판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초기에 잡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그래도 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약간 좀 친한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 모드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사실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장만 보면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가 좀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이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IRA의 3년 유예안 그리고 이제 그 미중의 약간 헤빙 무드 이게 배터리 섹터 대형주에는 좀 이제 매도의 논리로 오늘은 작용을 하였죠. 네. 자동차는 IRA 제발 유예되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 네. 분이랑 저랑 이제 기대하는 바가 그래 좀 좀 이렇게 다릅니다. 나눠서 안 됩니까? 자동차 쪽은 좀 그럼 유예해주고 좋죠. 배터리 쪽은 좀 이렇게 막아주고 안 그러니까 됩니까? 그런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보조금 자체는 내년부터 지급이 되되 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조건대로 그러니까 영내 생산 그리고 이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메탈 조달 요 조건은 유지하고 내년부터 보조금을 주되 다만 이제 최종 완성차를 반드시 미국에서 지을 필요는 없다. 네. 요거에 대한 3년 유예를 해주면 한국 배터리도 좋고 현대차도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핀포인트로 뭐 우리나라만 이제 해주면 뭐 좋은데 그런 그쵸. 얘기는 없더라고요. 안 되겠죠. 네. 파나소닉은 좀 지금 괜찮아요 주가가? 그 오랜만에 2주 전에 한 20% 튀었거든요 한 주간. 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사실 배터리 시장에서는 잘하는 기업이 맞는데 네. 그 여기 사실 매출 비중을 보면 여전히 뭐 IT 제품들 많이 만들고요. 파나소닉이 예, 파나소닉. 한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팔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파나소닉은 부동산도 있고요, 부동산 부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재벌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배터리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배터리로 20% 올랐거든요. 이게 그 지금 IRA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 이 $7,500짜리 그 구매 보조금만 네. 지금 다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차가 그거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건데 사실 그 IRA 때 부각은 안 됐지만 이거 말고 제조 크레딧이 있습니다. AMPC라고. 제조 크레딧. 예, 제조 크레딧.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제조하면은 세액 공제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요. 킬로와트아워당 $35 준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10기가 하면 10기가를 만들면 이제 지금 환율 기준으로 미국 그러니까 10기가 하면 4천억 받거든요. 4천. 예, 4천억 원을 받아요. 10기가를 미국에서 만들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10기가 해봤자 진짜 적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 50기가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년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국내 3사 합치면 미국에서 최소 300기가 이상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 10기가에 4천억이니까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한 30기가는 생산할 것 같은데 그럼 한 1.2조의 세액 공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에너지 솔루션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2조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그 그냥 세액 공제를 1.2조 받는 게 조금 좀 안 맞,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는 이 아마 이제 개별 캡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러니까 업체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아마 후속 시행령이 나오면 네, 이게 네.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제한이 좀 있지 않겠나.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파나소닉이 이제 미국 배터리 시장 현재 점유율이 70%거든요. 현재요? 예, 현재. 왜냐면 사실 테슬라 때문에? 네, 테슬라 때문에. 왜냐면 네. 미국 아직 전기차 시장이 작아요. 뭐 중국 대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을 테슬라가 70% 가져가는데 미국 배터리는 현재 그러니까 미국 테슬라는 그 파나소닉이 대부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업체가 컨퍼런스 콜에서 요 그 제조 크레딧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년 1분기부터 바로 다 받을 것 같다.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파나소닉 구주 20% 튀고
그 주에 에너지 솔루션도 한 11% 오른 거거든요. 그게 아직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의도에서는 이게 진짜 다 나오느냐, 다 나오면 진짜 사실 여기서 뭐 SDI 에너지 솔루션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요 지금 기대감들이 좀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다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좀 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좋은 얘기 네. 계속 듣고 싶었는데 네. 뭔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네.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그 대형주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도 계속 쓰는 게 네. 아직 네.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에코프로, BM, LNF 저는 지금 사자라는 콜을 계속 리포트에 이제 쓰고 있고 다만 그 올해 많이 오른 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여기가 시총 제일 큰, 그러니까 셀에서 제일 크고 양극재에서 제일 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은 특히나 IRA 수혜예요. 미국 투자 제일 먼저 네. 잘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그 이게 양극재에서 필요한 메탈을 미국의 FTA 체결국인 한국 그것도 이제 모 회사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조달받는다는 게 엄청난 프리미엄이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GM도 오고 포드도 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뭐 3년 유예라든지 혹은 뭐 바이든 시진핑이 좀 뭐 하이 모드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제조 크레딧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후속 시행령이 나온다라든지 이러면 특히나 IRA로 많이 올랐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좋기가 어렵죠. 네. 그 중국산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산 원료 원재료를 써도 이거 문제 아니 이거 그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그게 깔끔하게 핵심입니다. 그게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상승의 네. 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IRA가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7,500달러 보조금 줄 건데 그 보조금을 받는 조건은 두 개로 나누겠다. 하나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성 요소들을 네. 북미에서 지어라. 요게 이제 1차 조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품들을 만들 때 필요한 광물 자원들 있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북미에서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하나 열어둔 거죠.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을 해라. 근데 사실 뭐 미국 중국이 FTA 체결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이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탈 시장은 이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재련된 메탈을 쓰기 때문에 재련 메탈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데 이 리튬이든 코발트든 니켈이든 중국이 메탈 재련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낮아도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냥 무턱대고 전기차 보조금 주면 결국은 이게 거의 그 뭐 오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연기관차 시장 커지면 결국 이제 오펙한테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대로 그냥 키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목줄을 그냥 스스로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에 잡겠다라는 게 그 조항이고 그런 것이죠. 네, 네. 네, 네. 이건 뭐 좀 뭐 약간 짜잘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네. 중국 거를 우리가 바로 안 수입하고 네. 삼자 통해서 한번 쿠션 예를 들면 뭐 받고. 호주로 간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수입해서 쓰면 네네.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그 법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프로세싱 한 머티리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공 메탈에 네. 대해서 출처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게 탈중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에 메탈 많이 그 매장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메탈 강국이라고 하는 건 메탈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산지에 있는 메탈들이 재련하러 다 중국으로 온다라는 게 가공을 핵심이거든요. 하러 네, 가공. 중국으로 네. 온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뭐 가공된 거를 뭐 추가 가공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배터리용 가공 메탈을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IRA의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IRA 이후에 그 IRA 3개월 전에 사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MSP가 출범을 했거든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호주나 캐나다, 한국, 뭐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광물 부국이거나 재련 강국들이죠. 그래서 그거 출범한 이후에 IRA 통과되고 그 이후에 한국, 캐나다, 한국, 호주 간에 광물 MOU 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재련에 대한 중국 점유율을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계속 칸막이가 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북미 지역에 칸막이 쳐지고 있고요. 지금은 IRA만 보고 있지만 유럽도 RMA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자재법.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RMA 준비하면서 얘기를 한 게 공급망 중요하고 중국이 너무 메탈 주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 했단 말이죠. 아마 유럽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차피 이런 큰 구도화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뭐 이거 법안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건 이렇게 칸막이 쳐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서 지어줄게.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LG엔솔인가요? 그 포스코 북미는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 양극재 뭐 다 다른데 이제 배터리 셀 쪽은 북미 쪽은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제 전체 캐파 기준으로는 그래도 에너지 솔루션이 많고 그리고 SDI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SK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북미 모두 제일 많이 이 가파르게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양극재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한 이 광물 자원이 결국은 양극재로 모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배터리 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체인과 광물 체인의 접점이 양극재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한 5년간의 배터리 상승 사이클에서 주인공이 양극재였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나. 양극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 현지 투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스트림 이 광물 소싱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해주니까요. 그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 거의 2배의 가격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 2배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면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가격.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배터리 체인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다만 주식 관점에서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차전지 반대야 없으시잖아요. 작년이랑. 이차전지는 없어요 제가. 네. 지금 없으세요? 정 되게 많이 프로님이 뭐 한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좋아해요. 네네. 항상 좋아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올 섹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유일하게 없는 섹터가 지금 그래요? 2차전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의외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말씀을 그렇군요. 해주셔야 수급에 돼요. 이제 또 영향을 좀 주시겠군요. 네, 그래서 크게 지금 영향 주시죠. 2차전지 쪽으로 네. 이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 좀 크라고 제가 내비뒀는데 네. 저도 이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들어갈 예정인데 네. 그 중에 그러면 일단 셀 쪽은 많이 좀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시는 거고 오히려 이제 네. 그 소재 쪽으로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좀 큰 소재 회사 쪽으로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군요. 셀 안에서도 저는 SDI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SDI는 사실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죠? 20한 6년이 되면 미국 캐파가 거의 한 200기가 가까이 되거든요.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이제 SDI가 한 20기가 지금 발표해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작아서요. 지금 IRA 관련돼서 SDI는 사실 많이 못 올랐었는데 좀 기류가 바뀌고 있죠. 확실히 IRA 통과된 이후에 SDI도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요청 오는 고객사들의 수도 늘어나고 요청이 오는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SDI도 이제 북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 크레딧이 워낙 커서 이게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삼성그룹이 왜 배터리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그룹의 그 본업들 반도체나 OLED 대비해서 배터리는 사실 ROIC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이 ROIC를 이 세액공제를 통해서 엄청 높여준다라는 것이라 삼성그룹도 이제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셀 안에서도 SDI는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액 공제라는 거는 사실 그 정부가 네, 맘먹으면 언제든지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근데 거고. 지금 요 IRA의 그 기한이 203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언제까지 뭐 계속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금은 그 이제 끝나는 것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적 추정치에 이제 막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어쨌든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게 엄청 지금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올해도 뭐 유럽은 엄청 올랐을 거고 네네. 미국도 이 상황이면 뭐 기름값이 크게 막 하락하지 않는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전기차에 쓰이는 전기값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기름 넣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가 더 비싸지면 네네. 매력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 최근에 조금 괜찮아졌는데 지난 한 여름 동안에 또 그것도 이제 사실 많이 또 디베이트이 있었던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유럽 지금 전력비 이슈 여전히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말씀하신 진짜 사태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전기차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유지비가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의 킬로미터당 유지비를 계산을 해보면 그 2020년 초에 한 16배 정도 됐어요. 사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세는 사실 기름값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네, 해도 네. 그 정도 나와요. 지금 네. 킬로미터당 유지비가.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 9월에 그 유럽 최대 충전소가 이제 충전 요금 인상을 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왔는데요. 지난 9월 요금 기준으로는 킬로미터당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기름이랑? 예, 휘발유랑. 그 연비 좋은 차 타면 거의 그게 더 싸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됐던 바가 있고요. 다행히 천연가스 가격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래도 숨통은 트인 상황인데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전기차가 올해 지금 뭐 저희가 뭐 배터리 섹터 좋다라고 하지만 유럽 전기차는 올해 지금 9월까지 누적으로 역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대비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타격이 좀 있는데 이 전력비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같이 이제 이런 유럽 비중이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원인 변수가 이제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조건 중에 하나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차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유류비가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친환경 네. 쪽이잖아요. 그럼 네. 차값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나오면은 네. 조금 싸도 전기차를 뭐 계속 살 수 있을 만한 네. 환경은 마련되기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구매 보조금이 이미 있었던 중국은 거의 이제 미미한 수준까지 빠지고 있고 유럽도 이제 미미한 수준까지 이미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20%를 넘어가는 지역은 이제 수요 보조금이 확대되기에는 이제 파이가 너무 커져서요. 그 보조금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은 지금 사실 더 늘려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우리도 구매 보조금이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그 요거는 어떤 그 일단 제일 큰 시장 중에 두 곳이 지금 수요 보조금이 아주 미미한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보조금만으로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미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이 일단은 주가가 올해 강했던 것이기도 해요. 네. 미국은 내년부터 보조금이 다시 사실상 재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조금 미국 쪽에서 많이 활발해질 가능성은 좀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받는 이제 자동차들이 생기니까요. 거기 주변 아니고 그냥 전체 연방 그냥 미국 50개 주가 다 같이 그래요? 네, 미국 맞습니다. 예, 미국 전역입니다. 이거. 역시 미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군요. 네, 내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 올해 100% 성장했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30%를 넘었고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100%예요. 근데 내년에도 100% 성장해서 60% 가기는 어렵죠, 침투율이. 그래서 중국 자동차협회에서 제시한 게 내년 성장률을 27%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는 확실히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력비 우려 하에서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내년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것이 네.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좀 확대해 나가는 배터리 소재나 셀 기업들이 또 주가가 더 강하겠죠. 요즘에는 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만들 네. 때 배터리 회사랑만 저 조인트 벤처나 뭐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소재 회사들까지도 다 정해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익을 좀 내기가 네네. 조금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림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런 그 특히나 이제 OEM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같이 지분을 태우는 소재 파트너는
현재까지는 양극재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물 체인과의 접점이고 그리고 배터리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 파트너는 포드나 GM 같은 업체들이 이제 막 선정을 직접 하는데 이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사실 수직 계열하는 수익성 개선 요인이죠. 지금 이 광물 자원 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광물 자원 베이스의 양극재 확보도 어려운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나가서 사오는 데 있어서 그 협상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놓은 파트너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양극재 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점점 더 갑이 되어가는 광물 체인 그리고 이제 양극재 체인과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지분 투자 해놓은 것이 좀 더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아무래도 저는 양극재 하나 좀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양자 하나 네. 뭘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난립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좀 음. 호명해 주시면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명해 주십시오. 네. 근데 지금 서로 안 가진 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 나 안 가지. 왜 이렇게 근데 되신 또 거예요? 모르는 정반골이라는 네. 예, 그 무시무시한. 올해 네. 그래도 STX 상한가 보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재 내재화 얘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네. 뭔가 강점을 네. 다른 기업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그럴 거예요. 특히 이제 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 내에서도 이런 관련한 소재 네, 내재화 그렇죠. 과정으로 굉장히 니즈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그 일단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네. 현실성은 뭐 매우 높습니다. 이미 뭐 현실화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해서는 내재화 비중 40%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금 이제 LG 화학이 그 주체가 되는 건데 이제 LG 화학이 그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설을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LG 화학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추천을 강하게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수직 계열화의 그 깊이가 업스트림인 광물 체인까지 나아가야 이 계열화의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이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건데 그 광물 다루는 기업의 뭐랄까요? 지금 제일 앞서 있는 제일 큰 기업이 사실 포스코 계열이죠.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그쪽이 지금 계속 몸값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래도 코스피 상위 이 기업들 중에 전통적인 배터리 섹터 제외하고 최근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밸류 체인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배터리 전통적인 뭐 양극재 기업 셀메이커만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올드 이코노미라고 이제 통칭됐었던 요 재련하는 기업들 요쪽이 이제 배터리 체인으로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 이 배터리 체인인으로서의 가시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 부분들을 프라이싱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모습이 갖춰지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서 네네. 비싸다. 그러니까 비싸다라기보다는 사실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게 사실 뭐 들으시기에 좀 애매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팔자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업사이드가 사실 30만 원에 상장할 때는 너무 편했죠. 진짜 그때는 뭐 지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었고 업사이드가 50% 이상 보였는데 지금 사실 그때보다는 업사이드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 포스코 케미칼 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배터리 체인이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IRA든 RMA든 이런 정책 흐름과 그리고 자본의 흐름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제일 잘 갖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다만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이전보다는 업사이드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들 기업을 잘 이제 벤치마킹 해나가면서 잘 쫓아가는 기업들에서 좀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양극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그리고 셀에서는 삼성 SDI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뭐 네. 양극재 관련한 종목들 양극재 뭐만 뭐 시작한다 우리 뭐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만 붙으면은 막 급등하는 시장 네네. 리튬자만 들어가면은 급등하던 예. 시장을 네네. 보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석 고르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특히나 메탈 쪽은 근데 실제 지금 정말 그 중요한 쪽이라 리튬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기회를 찾는 것은 좋은 네. 선택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배터리 상승 사이클 사실 거의 한 1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4년 정도의 사이클이 흘러온 건데 그 네. 과정에 사실 여러 부침이 있었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다 비싸졌던 시기에는 네. 지금 같은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었어요. 그 뭐 배터리자만 붙으면 이제 막 연관 산업에 있는 업체들도 막 상승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체가 좀 없거나 그리고 매출 비중이 너무 미미한 기업들은 그럴 때는 잠깐 좀 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제자리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가능하면은 좀 매출 비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익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냥 배터리보다는 가능하면은 요 광물 체인 말씀하신 리튬은 사실 좋은 키워드입니다. 리튬 키워드나 이 메탈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네. 그래도 그 새롭게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밸류는 좀 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STX 오늘 상한가. STX가 뭐 그걸로 갔었군요. 태백 씨와 아. 오늘 뭐 그렇군요. 희소 광물 관련해서 뭐 아. 근데 컨소시엄 STX는 말입니다. 원래 저기 그 배 만들던 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STX도 뭔가 그 관련된 아, 걸 그래요? 해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아직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체가 완전히 명확하게 나온 그렇겠죠. 게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광물을 다루면서 동시에 이제 음. 매출 비중에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의미 있는 기여가 있어야 사지. 그게 아니고서는 쉽지 않죠. 사실 뭐 STX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양극재 쪽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음극재는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아니에요? 그 음극재는 배터리에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극재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국내에서 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고요. 다 하잖아요. 아. 그렇게 네.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그 엄청 캐파가 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음극재의 기본 베이스는 그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밖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소재군 중에 중국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음극재도 역시 IRA에서 요구하는 역내 공급망 구축 소재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탈중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 증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 네. 증설하고 그다음에 또 주요 들어가는 게 뭐 동박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4대 소재, 요즘은 한 6대 소재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말씀하신 음극재 각각 두 개에다가 동박 분리막 그리고 이제 양극 음극을 둘러싸는 양극박, 음극박이 이제 동박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회사들 역시 뭐 잘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고요.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다 이제 수직 계열화 하려고 엄청나게 다들 예,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을 더 높이는데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들 이제 많이 올랐다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제 오늘 그도 그렇고 어제도 코스닥 쪽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네. 종목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네네. 큰 종목보다는 네네. 덜 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귀를 기울이세요. 에코프로 BM이나 아까 뭐 한 종목 LNF 말씀하셨나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제 오늘 조금 덜 올라요. 제가 뭐 하루 안 후에 보시겠죠? 어떤 저는 그거는 매일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덜 올랐다. 네, 언급이 돼요. LN 어떤 식으로 에코프로비에 언급이 됐다는 갑자기 잘 수급이 들었습니다. 유입됐다. 수급이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됐다. 산다. 아, 뭐 산다. 이런 얘기하면서 산다는 거죠? 주가가 뭐 다 이제 잠잠할 때 혼자 4% 오르고 하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반짝 관심을 그러니까 가지시더라고요. 어제는 에코프로 BM이 맞아요. 어제 좀 올랐거든요. 네. 그 SDI 수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SDI가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기사 나왔던 게 저기 볼보 GM 공급한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SDI가 미국 투자 없다가 이제 미국 투자 좀 공격적으로 간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이제 SDI가 그 양극재 내재화 파트너로 선정해서 같이 가는 게 에코프로 BM이기 네.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주가가 어제는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소재들 가운데 네네.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저는 양극재라고 봅니다. 양극재. 네, 네. 그래요. 양극재는 그 지금 어떤 회사가 야 나 돈 좀 싸들고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시도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폭스바겐도 옛날에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사실 이미 뭐 지금까지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많이 하겠다고. 근데 이제 바스프 같이 이제
사실 뭐 글로벌 종합화학 기업도 사실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 소재군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이 커머디티 성격을 가진 소재군과 스페셜티 성격을 가진 소재군으로 좀 구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커머디티는 대표적으로 공정 싸움하는 업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업 미팅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단 동일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는 업들이 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만 그거는 기술적인 차별화보다는 이제 공정 차별화를 하는 커머디티 산업의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그 양극재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페셜티 제품들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사실 공정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뽑아내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요구하는 부분을 누가 더 잘 소재 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냐 요거를 하는 건데 그런 스페셜티 성격이 제일 강한 영역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중엔 역시 에코랑 LN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다 좋은데요. 세 개.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는 좀 더 싼 기업 사자. 셋 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사실 작년은 에코프로비엠, LNF만 갔었어요. 작년 에코프로비엠, LNF만 가고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저희가 지점가도 질문하는 게 왜 포스코 케미칼만 안 가냐. 이랬었는데 올해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올해 YTD로 60% 상승하고 에코프로비엠, LNF는 YTD 플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면 굳이 그런 갭 메우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양극재는 워낙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탑 티어들 안에서 굳이 그 한 업체만 뭐 치고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나머지 업체들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런 갭 메우기가 내년 또 전개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들의 납품처들은 다 그러니까 빅3에 다 가요? 주로 국내 빅3입니다. 거의 국내 빅3입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엔솔은 뭐 에코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SDI는 그 에코프로 BM과 애초에 이제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JV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전통적으로 이제 SDI 체인으로 속하고요. LNF는 그동안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매우 높았었고요. 그래서 엔솔은 이제 LNF 체인으로 분류가 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동안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 체인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더 강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SK5는 그러면 SK5는 그동안 이제 양극재 그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사용을 했었고요. LNF도 일부 사용을 해왔었는데 사실 SK5 자체가 사실 캐파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었다가 지금 SK온이 포드와 미국의 JV 짓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양극재 파트너로 에코프로 BM을 이번에 선정해서 이제 갑니다. 대충 저는 이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종목 상담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약간 이게 거르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가 제일 진입장면 높냐, 그리고 점점 거의 답이 좁혀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써주신 리포트 내용 보니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네요. 수직 계열화, 역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네네. 자본력까지 합해서 네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셔서 그 안에 이제 교집합 기업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을 골라 두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앞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됐던 네, 종목들도 있고 좀 덜 오른 종목은 그럼 뭐 LG화학 정도가 좀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따져보면. 네 개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섹터는 아닌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전통적인 배터리 체인만 봐서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밸류 체인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그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건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가 좀 업사이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저희 이제 철강 섹터나 화학 섹터 이제 탑픽으로 같이 제시를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에 잘 부합하는 기업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 세 가지 기준에 다 부합하진 않지만 네. 그 세 가지 기준에 좀 부합해 나가는 기업들 중에 가격 매력이 있는 게 이제 정프로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LNF나 뭐 그런 쪽이 있는 것이죠. 에코프로 BM 네네. 도망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프로도 이제 그런 네. 스타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네. 네. 아 진짜 에코프로 BM이에요? 아니요, 이제 두 개 정도로 지금 이제 줄여놨고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저녁에 동전 던지기든 뭐든 해갖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어쨌든 수주를 얼마나 했느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수주 잔고 같은 것도 혹시 좀 공개되어 있습니까? 수주 잔고를 오픈하진 않는데요. 캐파 가이던스를 통해서 바인딩 되어 있는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소재군들은 사실 3년, 5년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바인딩으로 체결하지는 않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커머디티 성격의 제품군들은 물론 일부 사례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데요. 양극재는 지금 보면은
이미 요거는 뭐 다 발표가 된 거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한 26년까지 55만 톤 캐파를 얘기를 하는데 요게 다 이제 바인딩이 되어 있는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수주 잔고 개념으로 보고 있죠. 네, 에코가 55만 톤 정도. 26년 기준으로. LNF는 사실 공시한 거 기준으로는 26년까지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장기 캐파는 아직은 에코프로비엔보다는 작은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썸씽 U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오지 않아요. 뭐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건 네네. 노잼이에요. 뭔가 계속 좀 은밀하게 숨어 있고 비밀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좀 메말라 있습니까? 다 네. 공개된 거는 싫고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예.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 근데 그게 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도 깔게 있어야지. 근데 아무 깔 거 없이 다 그냥 내놔시면 조금 난 그 재미가 꽝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예.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아 내년에 배반의 장미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이 배터리 쪽이 워낙에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단기적으로 네네.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지고 내년 배터리주 전망을 할 때는 좀 제한적인 상승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겠어요, 위원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가 전체 파이가 확 커지려면 결국은 네. 이제 제일 시총 큰 업체들이 제일 많이 가야 되는데 네. 그 아무래도 올해 좀 많은 부분을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지금 대형주가 올해 2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대형주가 엔솔이 30만 원 상장해서 지금 60만 원 온 거기 때문에 네. 올해보다 눈높이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엔솔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정말 이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도 잘 확장하고 있고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처럼 잘 해 나가는 기업들 중에 싼 기업들 사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결국은 뭐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거니까요. 주식 측면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도 관련해서 뭐 많은 관심을 좀 받고 그렇죠. 있나요? 거기도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커버를 안 해서 같이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지 양극재 업체들은 큰일 저는 났네.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큰일 그렇습니까? 났어. 네. 삼성 SDI나 사실 이제 2차 전지 2018년에 너무나 기억나는 게 이제 제 지인 중에 하나가 네네. 2억 마통을 뚫어가지고 삼성 SDI에 몰빵을 해서 정말 많이 수익을 냈어요. 냈어요? 예, 엄청 많이 냈죠. 지금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그때 올랐었는데 네. 이때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래서 2차 전지가 미래구나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몇 년 동안 또 부침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또 거의 뭐 1년 반을 고점에서 또 한 30% 빠진 상태로 못 근데 이제 그 갔으니까요. 친구는 이미 다 팔았었죠. 이미 다 잘하셨네요. 팔았어도 네. 너무 잘했는데 와, 그래서 뭐 하는 친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 의사인데 이것도 투자도 잘해. 그런가 봐요. 맨날 혼자서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연애는 안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 어쨌든 그때 오른 거에 비해서 물론 가격이 높은 레벨에서 올랐지만 네네. 그때의 상승을 다들 염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 제한적이다. 하기 쉽지 않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형주 2배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렵다. 제가 좋아하는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손에 그러니까 긁히네. 물론 이제 뭐 시계열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 해 동안 대형주 2배 간 거잖아요. 올해 네. 엔솔이. 내년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리도 수준이 뭐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닐 텐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미래가치 당겨오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에다가 PER 몇 배다 해서 목표 주가 산정하는데 저희는 아무리 짧아도 24개월 포워드고요. 보통 뭐 25년의 캐파 어떻다. 아까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실적을 당겨오는 섹터인데 그런 섹터의 특성상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화하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저희가 안 좋죠. 근데 그거를 뚫고 올해 온 거니까 정말 엄청 강했던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년은 사실 뭐 금리 이슈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상당 부분의 호재들을 좀 반영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올해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마 계속해서 성장할 그 섹터인데 그렇죠. 이걸 안 갖고 간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겠죠? 네, 저는 이 배터리 섹터는 아직도 전기차 침투율 글로벌리 10%대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전처럼 모든 걸 다 사면 그냥 편하게 먹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2차전지 ETF가 됐던 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셀에서의 주요주들, 양극재 주요주들 그리고 뭐 동박 주요주들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던 저는 그렇게는 꼭 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셔야 그렇죠. 된다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근데 5G 살 때가 딱 이거였거든요. 아니 앞으로 5G 안 갈 수 그쵸. 있어? 무조건 써야지. 필요하고. 네. 네네. 안 갈 수 없는데 네. 대신 2달 늦게 가냐, 석 달 늦게 가냐 있을 수 있지만 가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들어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제가 5G 안에서도 여러 섹션이 있을 텐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2차 전지에서 주로 소재주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셀 위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장비 투자는 사실 한번 이제 투자가 나오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나 셀은 그런 이제 계속 장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좋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도 뭐 같은 생각이 아니 이 배터리 섹터를 안 놓고 그냥 놓치고 그냥 간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산업이 네. 이렇게 성장할 건 이건 예. 뭐 명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잘못됐더라도 여의도에서 저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날 피해 다녀요. 점심에 이렇게 그랬어요? 여의도 돌아다니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네. 다 제 책임으로 제가 산 거예요. 예. 여러분 말 듣고 사긴 샀지. 그렇다고 여러분 원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또 프로시니까요. 예, 지나가다가 만나시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고개 돌리고 도망치셔갖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배터리 이야기 네. 우리 김현수 연구원님과 좀 나눠봤고요. 네. 아 배터리 하여튼 저는 뭐 곧 이번 주 안에 들어가야죠. 매수 예. 방점 찍으시겠네요. 아 돈이 진짜 쫄쫄 마른 상태였는데 또 그 마른 손을 또 쥐어 짜서 한번 짜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X89 사세요. SS가 뭐예요? STX 아 그건 얼마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팔려면 큰 거. 한조회 같은 거나 아니면 5G나 좀 이렇게 손절. 손절하고 5G 아직 그래요. 지금도 많이 가고 계십니다. 5G요? 네. 하나도 못 팔았죠? 네. 오히려 추가로 약간 좀 물타긴 좀 했습니다. 네. 예. 엉망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현수 연구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